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역대 최악이 나왔습니다. 역대. 이제까지 나온 심리 지수 집계한 이래로 이렇게까지 심리 지수가 폭망이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역대 최악이 나오면서 미 증시는 급등을 했죠. 자, 이 반대로 움직였죠. 이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HLB 금요일날 크게 올라섰고 대부분의 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5% 이상 급등했죠.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면서 HLB도 아주 강하게 들어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집중적으로 매수 중이죠. 이게 외인 기관 그리고 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지금 공매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죠. JP신한 그리고 한국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HLB는 이제 이 세력들만 움직여주면 되죠. 이 세력들, 이 개인 세력들이 너무나도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개인 세력들만 결단을 내려서 좀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이제 HLB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얘는 이 9월 달에 에스모의 제왕이죠. 9월 달 정도 되면은 그 전에 움직일지 그 언저리가 되어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다. 9월 달에 역대 HLB 주가 흐름을 보면 에스모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번 에스모는 정말로 강력한 재료가 준비 중이죠. 드디어 이제 이 가난 부분, 특히 가난 부분은 1차 지표를 손에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기대감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이 기대감,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HLB답지 않죠. HLB는 HLB답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돼 있다. 패턴을 중요시하는 HLB 세력이 그런 부분을 그냥 지나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NDA 승인 신청까지 진행이 되겠죠. NDA 승인 신청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은 두 개가 신청이 될 겁니다. 아마도 이 이 선낭암에 대한 이 NDA 승인 신청, 그리고 리보세란이 이 간암 1차에 대한 승인 신청, 여기 이제 준비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위안 부분도 빠르게 된다면 같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아주 낮게 움직이고 있지만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걱정을 할 필요 없겠죠. 지금 걱정한다 해서 주가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HLB가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죠. HLB는 아주 강력한 재료 리보세라닙을 손에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쥐고 있죠. 이 진양군 회장이 손입니다. 이게 진양군 회장 손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가가 HLB가 박살 나가지고 이제 주가가 뭐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올라가는 게 HLB 주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항상 그랬습니다. 이 경제가 폭망하든 말든 네 알아서 하고 나는 올라갈란다 할 수 있는 재료를 손에 쥐고 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시기는 아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재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재료주기 때문에 나스닥이 3.3% 급등인데 소비 심리가 아주 크게 악화됐죠. 소비 심리가 정말로 크게 악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 그런 이 스탠스를 계속 취했죠. 그런데 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은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가 역사상 최악으로 지수가 나왔습니다. 최악으로 지수가 나왔는데 이 소비심리 지수가 데이터가 5.0이 나왔죠. 5.0. 5.0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버렸습니다. 소비심리 지수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비심리 지수가 5.0이 나오면서 1940년도부터 이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를 집계를 해왔는데 역사상 가장 최악의 소비심리 지수가 나온 겁니다. 50.0이 나왔기 때문에 50.0이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제 웬만하면은 이 소비 안 하겠다라는 걸로 보면 됩니다. 역대 최악이기 때문에 소비 나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그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미국은 또 모기지로 해서 집을 사기 때문에 이 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됩니다. 대출 이자를. 대출 이자 계속 내야 되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대출 이자 비용이 늘어나죠. 그 물가가 올라가니까 계란 한 판에 9,000원, 만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전에 6,000원이었는데 너무 비싸. 이거 사고 또 식자재 가서 슈퍼 가가지고 몇 개 이렇게 월마트 가서 좀 사보니까 금방 이제 가격이 비싸져 버려서 금방 이제 내 돈이 다 날라가 버리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면은 내가 어떤 소비를 할 만한 여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휴대폰 사는 거 연기, 차 사는 거 연기, 요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겠죠.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게 되고 물가는 이제 내려오게 됐죠. 금리를 올리면 얘들은 이제 안 사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안 사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안 사겠죠. 근데 금리를 올려보니까 더 안 사겠죠. 그러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죠. 그럼 계란 한 판에 9,000원 안 팔려. 그 살 돈 없어. 8,000원 안 사 안 사. 7,000원 하면은 그럼 나도 한번 사볼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물가는 정해지는 겁니다. 무조건. 수요가 많으면 물가는 올라가고 공급이 줄어들면 물가는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이죠. 이거는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대로 무조건 거기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건. 그런데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망이 좀 훼손이 됐죠.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봉쇄하고 하면서 공급망이 위축이 되니까 공급 물량이 적어지니까 사고 싶은 사람 많은데 공급이 적어졌다. 그러니까 7,000원이니까 바로 팔려버리니까 그럼 8,000원 바로 팔리니까 그냥 9,000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소비심리 최악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좀 싸게 팔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각종 뭐 곡물이라든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금겹살 뭐 이런 부분들 나 안 사 이렇게 해버리면 점점 가격이 내려오겠죠.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 물가 상승하는 부분이 이제 좀 약화가 되겠죠.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공급이 부족해졌는데 이제 수요도 부족해지는 줄어드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심리지수가 취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가는 이런 지수를 딱 보고 나면 알아서 지금 내려옵니다. 물가는 알아서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선물 투자를 하던 투자자들이 안 되겠다. 내 먼저 팔아야 되겠어. 하고 이제 내놓죠. 그러면 이 물가가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런 부분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면은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이제 피크를 찍고 좀 내려오는구나. 그렇게 되겠죠. 이런 지수들 심리적으로도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연준에서 다행이다. 그러면 0.75%안 올리고 0.5%만 다음 회의에서 올려도 되겠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타난 거죠. 그렇게 이제 이 기대감이 나타나니까 주가는 그러면 금리 인상이 좀 줄어들겠네.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주춤하게 되겠구나. 정상적인 금리 인상 속도로 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던 이런 소비 심리도 조금씩 좋아지겠죠.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줄어들면 이자 비용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가격도 물가도 이제 같이 내려오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되면은 이 휴대폰 이제 좀 사볼까 여력이 조금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내 자산이 좀 불어나네. 오케이 소비 심리가 좀 살아. 이게 물고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소비 심리 최악이다 그러면 주가 내려가 있는데 안 내려가죠 오히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주춤해질 거다. 혹시 그러면 다음 회의에서 0.75가 아니고 잘하면 0.5 정도로 쇼부를 볼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 올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속도 조절이 되는 거다. 그러면 증시는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지표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가 올랐는데 S&P 500은 3% 넘게 뛰면서 1일 상승폭 2년 내 최대로 올랐죠. 이런 부분은 아주 강력한 바닥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금 소비심 약화 이런 걸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오른 부분은 아마 거래도 많이 터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바닥을 잡는 신호다. 바닥을 잡고 나서 계속 쭉쭉쭉 계속 올라갔냐? 그렇게는 잘 안 움직입니다. 보통 바닥을 잡고 나면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바닥일까 아닐까 바닥일까 아닐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지금 뭐 코스닥이 폭락을 했죠. 그야말로 폭락이 쭉 이틀 동안에는 개인들 반대매매 받아 먹으려고 작업을 걸었죠. 공매하고 외인들이 기관도 이제 한몫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대매매 크게 받아먹고 그러고 올렸죠. 이 반대매매 받아서 올리니까 아주 싸게 줍줍했죠. 줍줍해서 올린 주가이기 때문에 쉽게 잘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쉽게 잘 내려오지 않을 거다. 지수 5%나 급등했죠.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한 부분은 잘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잡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또 오를 수 있겠죠. 툭툭툭 올라갈 수도 있죠. 워낙에 크게 밀어내렸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쉽게 따라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크게 반등했으니까 또 내려올 거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그렇게 이제 마음먹으면 개인들이 계속 이탈을 하게 되면 계속 밀어 올릴 겁니다 아마. 근데 이탈을 하지 않고 욕심내고 이제 신용미수 다시 쓰고 겁없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소위심리지수가 박살는데 뭔 소리야 하고 다시 이제 우리는 또 미리 올랐잖아. 이런 시나리오 가지고 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상황은 결국 메이저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려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공매도들이 워낙에 이제 날뛰고 있기 때문에 이 공매들이 방향을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좀 내려야 되겠어. 개인들이 또 신용일수 많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뿅망치로 막 때려버리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아무튼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강력한 바다 신호가 나왔고 개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좀 더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근데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너는 뿅망치 맞고 좀 떨어져. 개인들이 달라붙으니까 뿅망치 이렇게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너무 비싸.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나는 안 살래. 이런 분위기면 그럼 내가 살게 하고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요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은 거의 바닥을 잡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 잡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이제 바닥 잡고 올라서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HIB도 정말로 크게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가담 데이터 손에 쥐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세력들이 좀 힘만 써준다 그러면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서는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면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서고 나면 다시 또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파동을 좀 만들겠죠. 아마도 바닥을 잡는 과정, 그 바닥을 잡는 과정이 여기에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올랐다가 한 번 더 지금 여기처럼 올라가는 줄 알았지 이놈들아 엘도속이야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서 여기서 바닥을 잡았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시장의 분위기를 좀 봤을 때 다 상승하는 분위기가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분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더 내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너무나 많이 내려친 상태고 시장이 약세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강세를 보이면 외인기관이 이거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면 여기서 이제 세력들만 결단을 내려준다 그러면 여기서 파동을 태고 있죠. 아니면 좀 올려줄까 라고 움직여 버리면 충분히 올릴 수도 있다. 어느 정도까지 20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20선 언저리 터치 한번 하고 내려가자. 그러고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세력마음 철저하게 세력마음이다. 그 재료는 이 가남 데이터 손에 쥐고 있다. 그리고 이제 7월달도 접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내렸으니까 낙폭과대야. 그러니까 좀 올리는 거 괜찮아 라고 하면서 올려주겠죠. 근데 세력들이 난 지금 이렇게 많이 또 끌어내렸고 내려서 지금 먹고 있는 중이야. 숏으로 먹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는 거 원치 않아. 그러면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는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시장의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이다. 근데 아주 급격한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재료가 지금 상태에서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재료를 세력들이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야, 이거 손에 쥐고 있는데 뭔 소리야. 그리고 선나온 데이터 잘 나왔잖아. 역대급으로. 지금까지 진행한 데이터 중에 지금 HB 리보세라닙이 가장 좋은 데이터를 뽑아냈어. 근데 약도 없잖아. 그걸로 앤더슨 인스턴 이제 작업 들어갈 거야. 그런 소식이 이제 하나 딱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 갑자기 호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당장 나올 만한 호재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지금의 상태에서는 9월달 바라보고 그냥 가면 되겠죠. 걱정을 할 이유는 별로 없다. 리보세라님 가남 1차 데이터 손에 쥐고 있는데 얘가 그냥 박살 나가지고 이제 못 올라가고 이제 끝장난다. HB 끝. 멸망전.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죠. 리보세라님 손에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손에 쥐고 있죠 이거.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게 가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남 데이터 1차 지표 손에 쥐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은 신청을 못할 이유가 없죠. 무조건이죠. 무조건 신청. 그런 부분은 아주 강력한 비비런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